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집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조금 무겁다면 무거운 주제로 이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은 왜 나무의사가 되었나요? 라는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나무의사가 되기로 결심하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무의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제 나무의사를 내가 돼야겠다라고 결심한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이유들이 대표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순전히 진짜로 수목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무를 살리는 일이 좋아서 하시는 분도 있으셨고, 아니면 내가 지금 하는 일보다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뛰어드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은퇴 이후 내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뭐 나무의사가 뭐 정년이 없다 혹은 관련된 뭐 조경업계가 조금 나이가 있어도 일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뛰어드시는 분도 봤습니다. 혹은 내가 기술은 충분한데 여러 가지를 또 하려고 보다 보니까 또 자격증이 있어야 내 가치를 좀 더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자격증에 도전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직접 비즈니스 사업을 하는데 필요하다. 예를 들어 수목소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무의사 자격증이 필요하고 나오면 면허가 필요한 경우, 이럴 때 이제 나무의사가 되기로 흔히 결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기 중에서 가장 이제 좀 올바른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첫 번째, 수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무를 살리는 일이 좋아서 하시는 분은 당연히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당연히 일에 대한 열정도 많이 생기고 적성도 맞고, 그리고 설령 뭐 잘 안 되더라도 아니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돈이 많이 안 벌리더라도 좀 행복한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 자, 이제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하는 일보다 돈을 잘 벌 수 있을 것 같아서에 대한 근거가 정확하게 없으면 안 됩니다. 일보다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그걸로 사업을 하려고 해. 내가 그걸로 만약에 사업까지 하려고 한다. 그러면 좀 괜찮을 수도 있는데, 단순히 내가 직장에 다시 들어가서 돈은 더 잘 벌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나무의사 업계에서 흔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월급들에 대비해서는 많이 실망스러우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은퇴 이후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인데, 이거는 일단 적성에 안 맞아버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급여가 적을 수도 있고요. 생각보다 나를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채용한 후에 나를 금방 내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년이 다른 분야보다 늦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안정적인 노후로 좋다라는 말만 듣고 뛰어드시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기술에 비해서 뭐 자격증이 부족하다, 아니면 내가 사업하는데 필요하다라고 아예 목표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연하게도 아주 뭐 굳이 말릴 이유가 없겠습니다.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오늘부터 이제 영상을 5가지로 나눠서 뭐 왜 나무의사가 되기로 결심하셨나요? 라는 약간 서론을 여는 느낌의 영상과 나무의사와 수의사 의사는 왜 차이가 있을까에 대한 영상, 그리고 기술과 지식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라는 영상, 그리고 나무의사와 영업이 왜 관련이 있을까? 아니면 관련이 없나에 대한 영상과 나무병원의 사업성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5가지로 나눠서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왜 나무의사가 되는지 알고 목표의식을 갖고 해야 뭘 할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나무의사와 수의사, 의사가의 정확한 차이가 있어야 이 자격증이 어떤 자격증인지 알지, 순전히 이 의사라는 타이틀에만 집착하시는 분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일깨워 드리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과 지식 중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라는 것도 중요하죠. 내 자격증만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현장 기술만 있다고 좋은 나무의사가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나무의사와 영업이 왜 관련이 있을까? 왜냐? 영업이 돼야, 입찰이 돼야, 건을 따야 나무의사가 되고 내 자격증을 쓸 수 있습니다. 내가 심지어 사업을 안 하고 취직을 하더라도 우리 회사에서 내가 일을 잘 못해서 일이 새로 들어오지 않게 되면 나를 월급을 줄 수 있는 회사의 이익금도 나오지 않는 거기 때문에 영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나무병원의 사업성입니다. 당연히 이거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중요하게 당연히 보셔야 되는 거고,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회사에 들어가더라도 앞으로 이 시장성이 이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급여를 받고 들어가겠구나라는 거를 예상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급여를 올릴 수 있겠구나, 시장을 뭐 키우면, 시장이 커지면 내 가치도 올라가겠구나라는 거를 짐작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5가지로 구분해서 영상을 찍을 예정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어서 우리가 나무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내가 나무가 좋아서 사랑해서 관리하는 일, 살리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적성에 맞기 때문에 요걸 선택하면 요런 방향으로 이제 여러분이 적성으로 직업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겠고, 뭐 노후 대비나 내가 지금보다 뭐 더 뛰어난 급여를 받고 싶다, 혹은 더 안정성이 가지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 해당할 것이고, 내가 이걸로 어떻게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 그러면 사업성에 우리가 해당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던져볼 수 있는 질문 10가지를 제가 오늘의 마지막 주제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무 의사가 당신과 맞는지 좀 확인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물론 앞서 말한 뭐 요런 5가지 질문들에 대비해서 내가 확실한 답이 있고, 내가 적성에 맞고 안정성도 뭐 내가 챙길 수 있고, 혹은 난 사업하고 싶은데 사업성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명확하게 그거 있으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 10가지 질문을 한 번씩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외근이 너무 많거나 집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가? 현장직으로 일하게 되면 나무는 전에 영상에서 제가 자주 말했지만 환자가 밖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가야 됩니다. 그럼 당연하게도 뭐 큰 프로젝트를 시행하게 되면 1, 2주 동안 집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도 매우 많게 되겠습니다. 아니면 뭐 서울 수도권이라 그래도 멀리 내가 차를 끌고 외근을 자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집에 가는 시간이 늦어지거나 못 들어가거나 이렇게 됩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당연하게도 초창기에는 내가 현장에도 가보고, 혹은 내가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영업을 하다 보면은 또 멀리 돌아다니게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잦은 외근을 괜찮으신 분들은, 현장직과 사업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요거에 해당하는 좀 아셔야 되고요. 나 외근이 싫다, 아니면 나는 사무직으로 일하고 싶다, 그러면 공무라는 것에 대해 알아야 됩니다. 공무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 그러면 그 일이 얼마인지 알아야 됩니다. 결국에 우리가 나무병원이라는 직장에서 나무에 이제 뭐 치료를 하거나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그 서비스의 단가가 얼마인지 고객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견적을 내야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국가를 상대로 하는 일이면 또 뭐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할 게 많습니다. 뭐 시방서라던가 뭐 설계서라던가 뭐 외과 수술할 때는 외과 수술을 뭐 도면에다가 요 가지를 얼마큼, 어떤 가지를 얼마큼 뭐 자를 거라던가 요런 것들에 대한 게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공무라는 것입니다. 공무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영상을 아예 따로 만들 예정이니 그냥 요 정도 개념으로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직은 당연히 공부를 해야지 사무직 업무를 할 수 있는 거고, 사업을 하는데 공부를 모른다? 그러면 돈 안 벌겠다는 얘기죠. 네, 벌레와 버섯, 징그러운 것들에 대한 내성이 있는가? 현장직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뭐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 진짜 극히 싫어하시는 분들은 못 하십니다. 현장에서 일.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진짜 내가 이거를 극도로 싫어한다 그러면 저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손재주가 있는가? 현장직입니다. 손재주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 장비가 생각보다 누락이 됐어. 근데 내가 너무 멀리 와서 가져올 수가 없어. 그럼 내가 지금 있는 도구들을 통해서 내 손재주로 해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장비도 긴급하게 고쳐야 되고, 정비해야 되고, 손재주가 많이 필요합니다. 현장직으로 계실 거면요. 인간관계를 잘 형성하는 편인가? 사무직, 현장직, 사업 다 해당하겠죠. 인간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나무와 자연을 사랑하시는가입니다. 현장직과 사무직으로 일할 건데 내가 나무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사업도 사랑하면 좋지만 사업은 어쨌든 내가 사업성만 있으면 이걸 사랑하지 않아도 돈이 되기 때문에 내가 다 얻는 수익금이 크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누군가의 밑에서 일을 하실 거면 이런 마인드가 없이 일하시면 일이 많이 재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관공서 일을 많이 해본 경험은 있는가? 현장은 뭐 관공서 일 하라 그래도 내 기술력 갖고 승부 보면 됩니다. 근데 사무직은 관공서랑 민간일은 좀 쉽습니다. 뭐 특별한 것도 없고 뭐 시방서도 요구하는 경우도 없고, 근데 관공서 일은 시방서든 뭐 여러 가지 많은 서류 양식, 자체 양식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으로서 있을수록 유리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사업할 때는 당연히 나무병원의 주 거래 대상 중에 하나가 관공서인데 일을 많이 해본 경험이 없으면 좀 불리하시겠죠. 그리고 조경과 산림 분야는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아는가? 나무병원은 사실 조경과 산림 분야에 콕 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산업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 구조를 모르면 사업하기 많이 힘들겠죠. 사실 요거는 나무 의사 일을 하면 다 아시면 좋은데 좀 어려운 개념이니까 요것도 나중에 또 따로 깊게 다뤄볼 기회가 있으면 다뤄보겠습니다. 많은 현장 기술자들과 인맥을 쌓고 있는가? 요거는 이제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내가 인력을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하고요. 마케팅. 내가 사업을 개시하고 아무리 좋은 현장 인력과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갖고 있어도 마케팅을 못해서 내가 여기서 이런 좋은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를 알리지 못하면 아무도 나에게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을 잘하는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10가지 항목을 따져서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으면 현장직으로 사무직으로 취직을 해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든 아니면 현장직으로 나가서 내가 나무를 직접 자르고 만지면서 내 적성에 맞는 그냥 편안한 생활을 하든 아니면은 내가 이걸 사업성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시장의 트렌드와 동향을 알고 공격해서 나가든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어디 신문 기사에서 듣고 뭐 노후 대비가 잘 된다더라, 뭐 은퇴 이후 안정적인 노후가 온다더라 라든가 요런 얘기를 듣고 우리가 나무 이사 일을 하게 되면 정말 크게 피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하시는 일보다 돈을 잘 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그냥 기사만 보고 내가 체험해보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기존에 하던 일을 과감하게 버리고 올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내가 수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무를 살리는 일만 좋아서만 진짜 순수하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서 내가 솔직히 돈을 좀 벌고 싶다, 내가 노후가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하나 관가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영상에서 말해드릴 내용이지만 나무의사와 수의사 의사는 차이가 큽니다. 왜냐면 수목은 살린다는 게 수의사에 비해서는 경종이 좀 더 낮고요. 사람에 비해서는 당연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낮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건 제가 두 번째 영상에서 따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요런 사항들을 검토해서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무의사를 하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결정하고, 나무의사가 이미 되신 분들은 이걸 한번 더 생각을 해서 내 방향성을 잡으시고, 아닌 분들은 시작할 때부터 이것들을 잘 고려해서 공부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식집사였습니다.